발로란트를 함께 떠나는 시간 발로란트 방코소 토크. 안녕하세요, 발토입니다. 발토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멤버십 회원 랜덤 읽기 시작합니다. Grow or Anything 무대홍님 레벤님 감사합니다. 실버네요, 세 분 다. 지난 시간 PRX와 T1 분석에 이어서 테일님이 이번에는 농심과 팀 시크릿의 경기를 이제 분석해왔다고 해서 그걸 같이 볼 건데요. 이거를 분석해온 거 보신 거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TS 기대된다. 뭐 이것과 좀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뭐 없지 않아 있죠. TS 경기를 이제 이번 스테이지 2 때는 좀 재밌게 보다가 이렇게 캐치한 경기다 보니까 제가 갖고 온 경기는 농심 대 팀 시크릿 2맵 어센트. 이걸 갖고 왔던 게 사실 항상 분석 볼 때마다 빈보님 좀 재밌는 거 잘 갖고 온다라고 하면서 이게 찾다 보니까 특이한 조합을 갖고 왔을 때를 조금 찾으면서 뭐 이게 전략가가 됐던 뭐 감시자가 됐던 여기에서 이제 농심이 어센트에서 이제 바이퍼를 갖고 오면서 또 월을 또 이 월만 계속 쓰네 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농심의 바이퍼 운영 왜 이렇게 했고 그거를 당하는 TS는 어땠을까라는 좀 분석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스코어를 보면은 뭐 13대 10 비등비등했어요. 바이퍼가 사실 어센트에서 국룰처럼 나오던 요원은 아니잖아요. 아예 안 나왔죠. 아예 안 나왔는데 저도 이 경기 보면서 놀랬던 게 바이퍼가 나와서도 놀랬었고 농심이 생각보다 잘 써줘서 되게 놀랬던 경기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은 상대팀 팀 시크릿이 사이퍼 데드록을 쓰면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공격할 때. 근데 또 제가 갖고 온 부분이 사드록이 수비를 할 때 어떻게 공격을 했냐를 위주로 갖고 왔습니다. 한번 쓱 보시면은 공격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공격 대 킬, 그냥 올킬입니다. 퍼스트 킬이 아니고 올킬. A만 조졌네. 아니 이거 지금 공격이 농심이잖아요. 아니 이거 A 맞아요. A봉 창고예요? 서든어택 A봉 창고네. 아니 이거 뭐 A만가? 네. B를 왜 안 가요 농심은? 가긴 갔어요. 근데 솔직히 B 각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사드록이어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바이퍼가 있기 때문에 A를 조지는 게 쉬웠던 거예요? 아니면 빈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록이기 때문에 B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 생각에 둘 다요. 그러니까 우선 바이퍼를 갖고 왔고 이게 분석에 포함이 될 내용인데 나중에 지금은 월이 안 보이잖아요. 바이퍼 월의 위치와 그걸로 인해서 농심이 건 심리전과 엄청나요. 우리는 A를 이렇게 맞아. 갈 거야. 이렇게 가면 우린 쉬워. 너네 어떻게 막을래? 요런 이제 숙제를 어떻게 보면은 경기 중에 TS한테 내줬죠. 사실 바이퍼가 없었으면 저 경기 제가 볼 땐 담비 죽었어요. 볼까요? 보시면 A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이거 B에 조금 있고 미드에 좀 있는데 RB랑 IB를 빼면 어떨까? 그러면 이 세 명은 진짜 요거 담비 하나 빼면 다 A예요, 그냥. 근데 저 여기서 제가 네. 기억나는 게인데 이거 추가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네네네. 있어서 요거 핵심은 좀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프란시스도 중요한데 페르시아가 어디서 킬했는지 그치. 요 위치. 맞아요. 아니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런 구조면은 공격을 저렇게 들어가서 킬을 냈다는 얘기는 TS는 그냥 다 리테이크 하겠다 이 마인드였던 거예요?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냥 그러니까 애초에 사드록인데 어떻게 리테이크를 아니 그러네. 사이버 데드록이면 야 너네 앞에서 오지마 막아야 이거잖아요. 돼요. 야 네. 확시 어디로 확시 이거잖아요. 근데 입구에서 조져줄게 조합을 갖고 왔는데 입구가 아닌 아까 빈모님이 말씀하신 이 안쪽 그러니까 다 들어갔잖아요. 이 그래서 그게 신기한 언더헤븐 거예요. 막 이런 데서 지금 다 네.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맞아요. 다 나중에 이제 나올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농심이 예전에 심플리사 게이밍 때 그 성민 코치랑 같이 했잖아요. 다시 복귀했어요, 성민 코치가. 맞아요. 성민 코치가 확실히 내가 볼 때 아이디어 뱅크거나 아니면 같이 논의 중에 나왔겠지, 기존의 감코진들과.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잘 바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는 이번에는. 맞아.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라운드 제가 보여드리면서 보일 수 있는데 미리 그냥 인지하고 가시라고 제가 그냥 스샷 간단하게 찍은 게 뭐냐면 그냥 TS가 이 농심 바이퍼 월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안절부절하냐. 트랩도 여기도 깔아보고 여기도 깔아보고 이거는 데드록 음향 센서거든요. 음향 센서도 여기다 깔고 사이퍼 캠도 여기다 깔고 그리고 얘네가 하도 이 월로 인해서 A 스플릿을 계속 와요. 그럼 또 여기다가도 깔아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흔적이에요. TS의 흔적. 이거 어떻게 막아볼까 하는 발버둥 친 흔적이에요. 바이퍼는 월을 저렇게만 쓰나요? 이렇게만 써요. 이렇게만 공격 써요. 네네.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월의 단점도 있거든요. 무조건 있죠. 장점만 있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치면은 요 공간까지 쉽게 먹는데 와인이나 이쪽은 체크가 좀 빡세겠네. 그쵸.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또는 여기를 스킬을 쓰고 나오는 인원들에게는 당할 수 있다. 그쵸. 그거를 너무 잘해준 거다라고 보이고 있고 이게 만약에 솔랭이었으면 저기서 피닉스가 그냥 탁 맞아요. 삐까고 던지고 나와요. 바로 삐까고 바로 나와요. 솔랭이면 팀원들이 안 하죠. 바이퍼
나온 수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저기다 네. 외쳤어 이 얘기합니다. 그냥 대표적인 장점은 월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러면은 이 각이 아예 안 나와요. 핵심은 뭐 세일님이 또 설명해주겠지만 너네 어떡할래? 약간 이런 느낌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이거는 일단은 진짜. 그럼 세일님 저 장벽이 있는 상태에서 장벽에 구슬 있는 쪽 말고 네, 반대쪽. 메인 쪽으로 일단 들어만 가기만 하면은 공격의 그 폭이 좀 단순화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만 보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선 Y는 빈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나 연막이 안 쳐져 있을 시 여기랑 뭐 이 각이랑 Y는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이제 TS 입장에서의 숙제가 아까 빈모님 말씀하신 이 벽이 올라가잖아요. 가는 입장도 미지수가 있긴 하지만 결국엔 수비할 때 만약에 체크를 하고 싶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서 있을 자리가 여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 저기 벌써 있어. 그러니까 야, 너 거기 경비해. 그러니까 이거야, 야, 느낌이. 이 벽 걸리적거려? 넌 여기만 서 있을 수밖에 없어. 여기 있어. 뭐 내가 찍샷을 할게. 뭐 스킬 쓰고 나갈게.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는 상태로 궁금하게 있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플리텍 하던가. 그쵸. 근데 사드록이야. 아무튼 이 벽을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나중에 제가 라운드 하나가 좀 내가 뭔지 알아. 레전드 택틱 하나 나와갖고 그냥 이거 맛있어. 미리 맛있어. 미리 아시라고 제가 그냥 갖고 온 거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되냐. 아이비 선수는 여기서 미드 럴을 하다가 이렇게 숏으로 가는데 메인 포인트가 여기에 바이퍼가 월이 이렇게 올라가요. 파란 선은 그 추월차선. 추월차선. 네온. 네온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피해망상이 날아감과 동시에 담비의 네온은 이 연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박인 게 이 추월차선이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갈라져 있어요. 그럼 네온이 피해망상 후 여기를 가면서 이쪽을 한번 싹 봐줘요. 이렇게 쿼드 쪽에 피해망상 마진에 있나? 언더 쪽에서 여기 벽 누 뒤에 숨었나? 벽 뒤에 숨어 있는 애 있나? 인포를 따고 들어가는구나. 그쵸. 인포를 한번 따고 얘는 쏙 들어가요. 이 안으로. 바로 이 선이 RB가 충격 화살 하나, 충격 화살 2 하면서 나머지 셋은 이렇게 들어가요. 나머지 선수들이 다 여기까지 우선 공짜로 먹는 거예요. 그냥. 그 이후에 추월사선 그리고 바이퍼의 장막이 내려간 후 어떡할래? 서프라이즈 하면서 세 명이 그냥 서프라이즈. 그냥 A 사이트를 어떻게 보면 좀 A 사이트의 절반을 쉽게 먹는 전략이라고 맞아요.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굳이 비유하면 틀릴 수도 있긴 한데 헤이븐의 그 젠지 월 바이퍼 숏이랑 똑같은 거죠. 저는 좀 궁금한 게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질문이긴 해요. 팀 시크릿이 사드록을 갖고 올 걸 예상하고 준비한 전략인지 아니면은 어떤 조합이 나오더라도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략으로 준비하고 갖고 온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사드록이 되고 아니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찌됐든 감시하는 존재라고 주요 감시자들은 킬조이 아니면 사이퍼 또는 사드록을 쓰는 팀 이렇게 나뉘잖아요 지금. 네. 뭐 바이스는 좀 논의할 수 있어요. 바이스는 제가 볼 때 2조 카운트 치면 바이스가 괜찮아요. 가지치기는 직접 몸으로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이스 아닌 요원들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요런 거 미리 숙지해 두시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라운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농심의 공격 라운드들인데 피스톨은 제외를 할게요. 대표적인 라운드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일단은 전반은 되게 박빙으로 흘러갔잖아요. 네네, 맞아요, 6대6으로 끝났어요 전반은. 네.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공격대로 갖고 왔는데 왜냐면 애초에 농심은 공격이 제일 중요했던 팀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게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공격 라운드를 농심이 11라운드를 총 했어요. 근데 11라운드 중에 9라운드를 A를 갔습니다. 그냥 A만 간 거예요. 그냥 A만 간 거야. 아까 보여드렸잖아. 다른 데 간 거는 네네네. 총이 없었거나 네. 그냥 한번 이게 심리를 걸어본 거지. 그렇죠. 그 정도면 뭐. PRX랑 똑같은 거지 뭐. 그냥 느낌이 A만 갔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정도는 야 A만 갔다고 아닌데 이렇게 딴지 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이거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처음에 약간 쪼개서 운영은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 A만 갔다 11라운드 중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점점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바이퍼 벽이 계속 공격 내내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보시면은 사이퍼랑 데드록이 좀 번갈아 가면서 뭐 트랩을 여기다 쓸 때도 있고 음향 센서를 여기다 쓸 때도 있고 뭐 트랩을 뭐 미드에다 쓸 때도 있고 하는데 감시자 스킬이 여기저기로 쪼개져 있다는 그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초반에는 그랬어요. 네. 네. 가면 갈수록 그냥 오리. 여기로 이렇게 계속 몰리게 돼요.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네. 네. 한번 그래서 지금 15라운드. 지금 이미 모인 지금 상태예요. 네. 왜냐면 네. 이게 지금 세 번째 라운드거든요. 네. 네. 1, 2라운드는 벌써 A를 쳤어요. 야, 자 얼얼하다 그냥 세팅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쵸. 볼 때는. 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은 처음에는 디폴트네. 뭐 1, 2, 2 이렇게 하네. 근데 저 이게 미드도 흔들고 이유가 있습니다. 알비는 항상 이렇게 A를 가지만 항상 미드에 트랩 작업을 해요. 알비는 충격 화살로 미드에 뭐 음향 센서가 있던 트랩이 있던 충격 화살은 우선 한번 날리고 가겠다 이런 작업을 하는데 요번 라운드는 보시다시피 캠이 있어서 캠을 깼고 근데 이게 작업이 빨라요. 알비 선수가 이런 게 정보 차단이 진짜 빠르고
지금 독점 연기가 미드 2차에다가 지금 맞아요. A 메인에서 던진 거거든요. 근데 저 궁금한 게 1분 11초 때 벌써 미드 진입을 했잖아요. 알비가요. 엄청 빨리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미 빠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팀시크릿이 원래 애초에 저 미드 진입을 못하게 어느 정도 방지턱이 있어야 됐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그 전 라운드 때 A를 당했기 때문에 그치. 미드를 안 아, 오겠다고 맞아요. 생각한 거죠. 심리전이 여기서 발동된 네. 거네. 네. 이게 세 번째 라운드다 보니까 벌써 얘네 계속 A만 오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은 A 사이트 사이퍼 안절부절해가지고 지금 점프해도 안 보여. 와일드 오래고 지금 저 뒤에서 이 자리를 보세요.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이거를 나는. 지금 벌써 두 라운드 동안 당한 거야. 어. 당했으니까 미드가 헐거워졌다. 네. 네. 그냥 3차에서 보고 뭐 미드는 다 내주고 캠 하나 세팅해놓고 지금 보시면 딱 이 프란시스가 이 작업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와일드 오레오가 잘했지, 잘했네. 너무 잘했어. 잘했어. 최선을 다했어요, 진짜. 근데 마르트시 페르시아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어우. 게임이 답답한 거지. 아, 예. 근데 벌써 들어와 있고 예. 여기서 이제 킬이 나고 그리고 이 라운드는 조금 특별했던 게 알비랑 담비가 미드를 같이 파고 알비가 조금 럴커스럽게 마켓 쪽에서 그 시티 쪽을 잘라줬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행동을 한두 번씩 이렇게 함으로써 TS는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알비는 그 이후로는 3차까지 푸시 안 해요, 한 번도. 이때 한 번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본대랑 붙어서 들어가는 거 편하게 트랩 깨주고 이런 행동들만 합니다.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번 15라운드의 핵심은 저 월을 몇 번 깔아줌으로써 감시자들의 스킬이 다 A 쪽으로 좀 쏠리게 해갖고 그쵸. 미드와 B가 헐거워졌다를 보여주는 라운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냥 이어서 16라운드를 보시면 될 거예요. 16라운드도 보시면 우선 1-4 시작이에요. 아이비는 미드고 4명이 또 A예요. 근데 이번에 웃긴 게 네. 방금 15라운드에서 야 네. 우리 했다가 헐거워졌어 하니까 미드 또 다시 완전 해다가 또 다시 트랩. 이미 시크릿 정신이 안 어, 차리는 지금. 아니야 지금. 왔더니 네. 야 근데 네. 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우선 음향 네. 센서 숏으로는 보고 이제 봐봐요. 왜냐면 오맨이 양각이니까 양각이니까. 근데 농심의 심리전이 이번에 제대로 또 먹혔네. 이번에는 맞아요. 우리 맞아요. A야, 어, A 맞아요. 우리야 우리 거의. 미드 안 갈 예. 건데 어. 미드 세팅 수고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초반에 그냥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월을 올리면 되게 단점이 많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안 올리고 먹죠. 근데 맞아요. 와인에 저렇게 정찰 용화사를 박더라고요. 그냥 대놓고. 아, 그래서 와인은 저렇게 그냥 네. 크랩 저는 왜 걱정했냐면은 야 저렇게 박으면 사이트 찢으면 어떻게 하지 생각했는데 상관이 월이 없더라고. 있잖아. 월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월이 네. 있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렇게 써도 상관이 없더라고. 음. 지금 보시면은 여기 경비병 1번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 봐봐 아까 말한 아니 자리 안 볼 수가 없다니까 어. 이거 장막 때문에.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야 지금 이들도. 네. 저 자리가 편한 자리는 아니에요 수비 입장에서. 앵글이 초반 말고는 안 좋지. 아 저게. 근데 또 좀 보면서 궁금한 게 네네. 저 월 올렸다고 해서 패스트로 A를 들어가진 않네요. 왜냐면 아, 심리전 걸다가 그쵸. 미드도 좀 흔들고 왜냐면 이런 식으로 자 지금 가는구나. 안 보이는 화면에서 여기서 오멘 위치 보세요. 오멘 지금 뭐 한 거냐면은 제스비 선수가 갑자기 어둠의 발자국 써요. 저기서 썼어요. 봤죠? 지금 네, 움직이는 거. 나 와인 들어갔죠. 나 와인 들어갔어. 심리전 걸려봐.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인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알비가 또 미드에 있는 트랩 깼어요. 충격 화살로. 네네. 그러니까 알비가 잘해. 아 진짜 상민이가 잘해요. 짜증나게 잘해요. 네. 짜증나게. 그래서 지금은 또 A를 결국엔 가는데 이번에는 1-4로 스플릿을 가는데 여기에서 프란시스가 야 얘네 다 A 내돈다. TS는 스킬 다 빠졌어요 지금. 싯다운, 피망, 뭐 저지할 수 있는 거 다 빠지고 그냥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일단 근데 보니까는 네. 지금 바이퍼 월이 올라가는 타이밍이 적어도 앞마당을 먹은 다음에 올리고 들어가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올리고 바로 들어가는 게 바로 아니고. 들어가진 않아요. 네.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합이 잘 맞았죠. 그러니까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땐 시크릿이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월을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월을 쓰는 팀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팀 시크릿이 제가 그 얘기를 왜냐면은 언더로 뒤로 갇혔거든요. 일단은 도망가자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언더에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화살 1명 찍혀서 죽고 1명은 쇼티에 죽고. 사람이 무서우면 구석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언더가 제일 안전해 보인 거야. 일단은 등 시크릿도. 뒤에 뭐 벽이라도 대자. 저가 봤을 땐 저 네. 바이퍼의 월이 약간 물리적인 전략보단 심리전에도 엄청 탁월한 전략인 것 같네요. 네, 둘 다 뭐 해당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것도 될 수 있는 게 너네 나와서 오버피킹해 강제 교전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물론 저희가 분석 영상 올릴 때쯤이면 다른 팀들도 다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시점일 거라서 파이법을 연구해올 거예요. 그래서 파이법을 연구해보면 또 그걸 저희가 분석 영상 만드는 게 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바로 이어지는 게 또 17라운드. 지금 저희 15, 15, 16, 17 연속으로 보는데 요번엔 또 다른 게 보시면은 이번에는 어, 이번에 핑 지금 찍혀요? 방금 전에 당했죠. 그러니까 네. 야 이번에 또 A일 수도 네. 있어 해갖고 가는데 헐거워진 B를 노리네요 이번에. 네, 근데 네. 잘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게 보기 전에 그냥 미리 말씀하고 쭉 틀게요. 네. 제시뷰가 여기 아까 연막을 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연막 오맨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TS가. 그럼 오맨이 연막이 3개까지는 타이밍 맞춰서 딱딱
딱 되거든요. 네. 근데 3개 이후부터는 좀 더 기다리는 시간이 그쵸. 걸려요. 쿨 타임이 안 맞아요. 근데 이번 라운드에 얼마나 이 프란시스의 장막 때문에 짜증났는지 연막 3개를 다 그냥 A맨에다 다 투자해요. 막 B도 건드리고 미드도 건드리는데 야 너네 연막 없어. 그냥 나 A만 막을 거야. 하고 연막을 3개 3연속 연막을 A맨에다 다 써요. 지금 벌써 첫 번째 썼죠. 네. 그리고 천천히 작업을 해요. 농심은. 뭐 또 미드께로 가는 거죠. 알비는. 맞죠. 아 근데 그래도 너무 미드 깨는 거 알아가지고 되도록이 바로 미드로 네. 가주네 요루랑. 그러면 뭐예요? 지금 A맨 연막 없어졌죠? 네. 불안한데? 한 번 더. 아 그럼 두 번째예요. 네. 그럼 저거 없어지면 또 써요. 그럼 만약에 세 번째 피망까지 써요. A 숏을 계속 근데 오니까. 이게 저는 알비한테 이미 졌다고 봐요. 왜냐면 알비 하나 때문에 피해망상의 정찰용 화살 다 쓴 거거든요. 맞아요. 결국에는. 와 그 사이에 또 와인. 연막 깔려 있으니까 와인까지 체크. 탔어. 이렇게 개꿀.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농심은 제일 미지수가 여기 와인. 그러니까 저기까지만 파고 나면 그때부터 뭔가 패스트로 움직이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지금 딱 이 와중에 세 번째 연막이 깔립니다. 그럼 이제 제수비는 저 연막이 끝나면 리필 연막이 안 돼요. 네. 결국에는 그러면은 체크를 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나와서. 네. 네. 이제 궁금한데 야 얘네 지금 왔어? 인비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와인에 있을까봐 아마 걱정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바로 해서 죽죠. 이렇게 네. 바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왜냐면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알아야 되니까 짜증 날 거예요. 제가 볼 이제는 때는. 그냥 이제 네. 이제는 들어가는 들어가는 거지. 거예요. 뭐. 그리고 네. 심지어 인비가 죽었는데 제수비는 A맨 연막 리필을 못해요. 네. 세 개를 없어, 벌써 없어. 다 썼거든. 네, 없어. 이제 돌았어. 이제 돌았어요. 이제 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여유롭게 그냥 에이트로 와서 땅 다 먹은 상태로 설을 하고 라운드는 끝납니다. 와 근데 다음 라운드 보죠. 지금 팀 시크릿이 저 뒤로 도는 것도 방법이 없어서 뒤로 도는 거겠죠? 근데 딱히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가자라는 같이- 의미인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리테이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아니 그냥 밀어내면 되는데 총기도 안 되고 지금 안 사이트도 되니까. 반갈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 담비가 그냥 다 잡고 예. 좀 재밌게 놀다가 더블킬을 당하는데 뭐 아무튼 라운드는 이깁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19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8라 제가 왜 넘겼냐? B를 갔는데 졌어요. 음.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격 라운드를 농심이 11라운드를 했는데 네. 9라운드를 A를 갔습니다. 아. 2라운드는 B를 갔다는 뜻이겠죠. 네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가서 졌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19라.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네. 완복 레전드 콤보. 택틱. 완복 콤보. 레전드 네오 택틱이 나옵니다. 네온으로 시작하는 그래서 한번 이제 쭉 볼게요. 보시다 보면은 이제 피망을 쓰고 네온이 언더랑 쿼드를 보면서 숏 연막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인원은 트랩과 툭박에 있는 트랩 있을 시 충격 화살로 깨고 백사 먹는. 근데 지금 어쨌든 팀 시크릿은 갑니다. 어디 갈지 지금 감도 피해망. 못 잡고 있네. 네. 아 체크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세 명은 다 들어왔어. 그리고 언더를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언더 또는 헤븐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체크가 끝나는 순간 벌써 A는 그냥 확실한 농심게 되는 거예요. 바이스 없으면 내가 볼 땐 하위 그냥 고속도로예요. 내가 볼 땐 저기 진짜. 그나마 제시뷰가 양각 잡으려고 잘한 건데 아이비가 판단 빨랐던 게 습격 어디로 타는지 모르니까 그냥 맞아요. 헤븐을 밀어버려가지고 맞아. 이러면은 제시뷰가 되게 애매해졌어요. 양각 구도를 잡아야 되는데 양각을 잡을 구도가 지금 안 나오니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계속 A 메인에서. 근데 시간도 많이 끌었고 이미 교전도 지금 각이 안 나와버리는 상황까지 됐고. 네. 끝났고 제가 여기에서 이거 다 그래도 한번 잘 막았네 어느 정도. 뭐 샷으로 잘. 잘했죠 이거는 샷으로. 근데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해체가 안 당하고. 네네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리와인드에서 하나만 디테일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네온이 들어갈 때 언더랑 쿼드 쪽 한 번씩 쓱쓱 본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게 왜 도움이 됐냐? 진짜 짜잘한 디테일이거든요. 네. 네온이 가면서 사이퍼가 언더 있는 걸 봐요. 네네 봤어요. 고개 살짝 돌려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미니맵을 보시면 한번 봐요. 네, 지금 봤죠? 네, 봤어요. 그러면은 눈 마주치면은 팀원들은 물음 그 사이퍼 아이콘이 그쵸, 뜨잖아요.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월업을 하고 사이퍼를 그냥 바로 언더에 있는 걸 확인해서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헤븐을 보고 언더도 보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19라운드도 똑같이 연장선이에요, 그냥. 자, 그리고 이제 장난 20라운드. 이만큼 당했으면은 TS도 짜증나죠. 이제 짜증났어. 어떻게 할래? 전진을 총도 하겠지, 짧아. 전진. 을 해요. 전문 용어 꼬라박기. 너 근데 전진해야죠. 그냥 네. 꼬라박는 것도 아니야. 싯다운이 던져요. 근데 이건 너무 티가 나잖아. 아니 씨. 그러니까 싯다운 던져. 담비가 딱 떼는 소리 낼 때 아. 나갔는데 근데 총기 페르시- 짧고 하니까. 맞아요. 네. 에, 근데 이게- 히어로바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히어로바이도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TS 짜증도 났지만 뭐
변수를 내보려고 나간 근데 거죠. 저게 Z거나 다른 상승기류로 위로 각을 잡을 수 있는 그치. 뭐 어둠의 발자국 타고 그치. 막 이거 카운터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냥 바닥으로 날라오는 거라 맞아요. 아마 전진이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드록이 전진 당한다? 그 라운드는 전 무너진 거라고 그럼 봐요.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네. 어땠을까요? 저희가 그냥 이제 뭐 예측을 해보는 건데 그냥 진짜 A에다가 올 스택을 다 박아놓고 풀 대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 근데 그러면 이기겠죠. 그러면 아니, 아니 근데 그 어쨌든 그게 안 돼요. 아 그치. 안 되나? 아니, 그리고- 어쨌든 안 돼요 그게.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했다고 쳐도 제가 지금 과거에 보여드린 라운드들 보면은 네. 아, 미드 농심이 그게 그냥 말이 안 뛰는 되긴 게 해. 어. 그냥 뛰는 게 A랑 아니잖아요. B를 체크하고 뛰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 알비가 미드 알비가 작업하잖아. 미드를 몇 번을 그러니까, 때렸는데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골 받으면은 알비가 드론 날리자마자 거기다 피해망상이랑 순세 피망을 정찰용 또. 화살을 그러니까 다 쓰겠어.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어떻게 어. 하면 이걸 파괴? 우리가 만약에 아니야. 지금 팀 시크릿이야. 바이스 나오는 거 말고 없어. 아니 그러니까요. 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 저희가 어려워. 팀 시크릿이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FF 눌러요? 슬러시 FF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제일 좋은 거는 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연막이 아까 이렇게 깔리고 했잖아요. 이렇게 네. 깔리고.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진짜 대가리 받고 여기서 한번 저지를 들던가 아니면은 진짜 죽는다는 마인드로 오맨이 여기로 올라가던가 그러니까 이런 도박수를 안 썼던 게 너무 아쉽고 그리고 그러니까. 오딘도 그냥 이 앵글이나 이 앵글에서든 한번 갈기면은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혹시 이 전략은요? 어느 거요? 심리적 제가 압박이라도 해볼게요. 줘요. 네네네. 저는 그냥 여기에 한 명 있고 전진을 요 정면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네. 여기로 그냥 4명이 다 나가요. 근데 삐 그게 비우고. 안 되는 게 조합이 아씨 그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조합을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가 조합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다가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합이 아 이게 보면은 싸드록이야. 나갈 수가 싸드록이라서 뭔가 완복 콤보 아니 Z가 있었으면 난 그러라고 하겠어 순간적으로 대시나 이런 거 다 되니까. 걸어 뚜벅이로 걸어 들어가야 맞아요.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 갑니다 뚜벅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스킬 써. 나 나갈 거야. 광고하면서 그치. 나가야 돼 또. 맞아. 그런 것들이 약간 제한이 걸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조합적으로 이미 졌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길 수 있는데 왜냐면 라운드 격차가 크진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 팀시크 진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이런 조합을 단 한 번도 안 당해봤다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비슷한 조합도 안 당해봤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된 게 가장 컸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 저만큼의 스코어가 지금 비등하게 가는 거는 B 노렸던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요. 아니 사실. 시크릿이 아니, 잘한 거예요. 전반은 잘했어요. 전반 왜냐면은- 후반은 다 잘한 거예요. 다. 네, 전반에 라운드를 많이 땄고 A를 갔을 때 몇 번 라운드는 지금 보면은 해치 3번 했잖아요. 지금 여기도 네, 이런 거 보면은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그 마지막에 뭔가를 저 바이퍼를 무력화시킬 만한 킥 본인들만의 배짱. 왜냐면 선수들이 다 지금 배짱 있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연륜이 있는 선수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왜냐면 인비나 와일드 오리오가 제일 오래됐다고 봐야 되나 인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그치. 제 11C가 있었으면 좀 더 침착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는 뭐 경험적인 좀 문제라서 아쉬운 거죠. 그래서 뭐 한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하나 보고 네. 갈게요. 그냥 비슷한데 또 다시 보시면은 이제 또 세팅이 또 이제 바뀌었어요. 야 트랩으로 안 되니까 음향 센서도 추가하고 캠도 추가하고 사이퍼가 다시 왔고 결국에는 이 바이퍼 하나 때문에 내가 볼 때 똑같을 것 같은데 아, 이것도. 그냥 네. 정신이 없어요. 한번 그래서 볼까요? 봐요. 쭉 보죠 그냥. 한번 쭉 보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때 결국- 여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겉봐요 지금 이제 오멘 좀 나오려고 하잖아. 맞아요. 예. 그나마 하고 싶은 변수인데 내가 볼때 이것도 죽었을 걸? 아니, 담비가 서로 실수- 죽이긴 해요. 담비가 실수하긴 했는데 네, 실수로 떨어져서 발소리를 내줬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도 이렇게 트레이드가 되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A 메인이야. 맞아요. 지금 뭐 와일드 오레가 카메라로 저 들어오는 건 보긴 하지만 카메라를 봐서 뭐 하냐는 거지 내 말은.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은 아까 제시비유가 앞에서 나가서 죽었고 지금 그걸 메꾸고 싶은 인비가 와서 또 죽었고 그러니까 네. A를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하는데 계속 잘리고 죽고 나름 시크릿 또 대처를 한 게 뭐냐면요. 뭐가 바뀌었냐면은 지금 보세요. 카메라 위치도 바뀌었지만 사이버 감옥이 지금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바이퍼 월 타고 나 못 쏘게 막은 거예요 지금. 맞아요. 네. 근데 갑자기 담비가 위에서 아니 담비가. 얘는 왜 하늘에서 날라와 해가지고 지금 이건 사실 아까 저기 뭐냐 나무 프레시스. 쪽에서 네네. 사고가 안 났으면은 막았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저 맞아요. 막았을 것 같은데요. 네. 오맨이 저기서 죽으면서 뭐 결국 돌아 들어온 거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뭐 제가 그냥 딱 뭐 핵심 라운드들만 보여드렸지만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은 항상 A 메인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3, 2로 갈 때도 있고 4, 1로 갈 때도 있고 아니면 5 이렇게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농심이 이 벽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똑같이 A를 가지만 가는 방식은 다르게 매번 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위에서
단비가 내려오네. 이번에는 케이지를 이렇게 했는데 맞네. 막 이런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결국에는 TS가 이렇게 결국에는 팔법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찾았는데 뭐 끝이 났죠. 거의 그쵸. 찾을까 말까 하는 힌트를 얻었는데 다음에는 쉽게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맞아요, 맞아요. 네, 일단은 흥미있는 분석이었고 되게 직관적이어가지고 재밌었어요. 오히려 네. 제가 어떻게 나중에 어센트에서 농심이 또 이러한 전략을 갖고 올 때 그게 먹힐지 아니면 어떻게 파해할지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스가 나와서 뭐 막는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게 향후 이 스테이지 2에서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